네, 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대한조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1,300원에 1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3일 전에 됐어요. 최근에 하셨어요. 네네. 주가가 최근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대한조선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이제 한번 급등 주고 기간 조정 주니까 한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보기엔 매수 자리는 나쁘지 않았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나왔 부분들이 좀 아쉽죠.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주는 게 좋았는데 오늘 사실은 조선주들이 한국 조선해양만 좀 좋았고 나머지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한번 크게 시세가 나오고 나서 좀 힘이 좀 없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8만 원, 그러니까 82,000원이 마감 가격 기준으로 이탈하지만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95,000원, 뭐 그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 비중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8만 원 초반까지 조정이 나오면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 비중이 적으시니까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한다라면 9만 원 정도 선에서 빠져나오시면 리스크 관리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내일이나 다음 주에 한번 세게 반등을 한번 줘야 돼요. 세게 반등을 줘야 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 그 8월 21일이죠. 8월 21일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날 좀 윗꼬리가 좀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그 윗꼬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4일 행보하고 오늘 조정이 나온 거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온다는 기준은 뭐냐면 마감 가격 기준으로 내일은 힘들겠지만 다음 주 월화까지 해가지고 9만 원 이상에서 마감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 이상에서 다음 주 초에 마감을 한다. 마감 가격 기준으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9만 5천 원,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오히려 9만 원 언저리 왔을 때 손익비를 따지지 마시고 힘을 못 받게 되면 비중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반등 안 주고 밀리면 한번 8만 원 초반에서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을 줬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와주면 95,000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블루엠텍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350원에 13%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매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단가가 높아서 낮추고 손실하고 반복했습니다. 오래되셔서 또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네네.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지연 네, 이지은 대표님 블루엠텍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엄청 핫한데 블루엠텍은 생각보다 좀 시세가 약해서 약간 왜 안 갈까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위고비가 상당히 많이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위고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8개월 만에 40만 건의 처방이 있었고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초도 물량이 지금 완판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마운자로에 대한 모멘텀, 위고비에 대한 부분들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최근에는 치료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받다 보니까 블루엔텍이 상대적으로 좀 주목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추세 자체는 크게 훼손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종목을 계속 뭐 장기적으로 매수한 거는 아니시죠, 시청자님? 혹시 장기 관점으로 매수하셨어요? 아니, 단기는 아니고요. 네. 네, 수익 나면 나올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상승 추세로 변모가 되었고 그리고 일단 최근에 움직임이 좀 약했다 뿐이지 저는 그래도 이 가격대 5,300원에 대해서 밀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지가 됐다라는 부분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간 조정이 좀 있긴 하지만 상방 탄력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나는 수익 나면은 나올 생각 있어요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보다는 지금 치료제 쪽의 시장이 더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다음 실적 시즌에 혹시라도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보니까 한번 탄력이 나와서 한 6,500원 가격대가 저항이거든요. 이때 6,500원 가격대가 계속 돌파를 시원하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6,500원 가격대가 오면 시청자님 수익권에 도달을 하시니까 이때 반드시 절반 이상이라도 비중을 챙겨 두시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탄력 좀 나는 그래도 더 보고 싶다 하신다 하더라도 단기로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7,000원 이하에서는 물량 다 정리하셔서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니, 그러면 이 네. 종목을 길게 끌고 가도 되는 종목입니까? 사실 지금 2분기 때도 실적이 괜찮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적자인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이제 마운자로와 그리고 위고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쨌든 유통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점진적으로 더 커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보다는 만약에 내가 비만 치료제 시장을 봤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을 담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탄력이 좀 나아졌을 때 6,500원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요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전문가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AVCNC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300원에 15%요. 그 오래됐습니다. 매수하신 지 한 오래되셨어요. 예, 오래됐어요. 네, 그래도 작년, 네. 예, 오래됐어요. 그래도 최근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 좀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게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한 2년 되셨다고요? 예, 아이고, 오래됐어요. 그 2년 전에 거의 최고점에서 매수가 되신 것 같으세요. 예, 일단은 최근에 이제 헤어라인 쪽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예, 헤어 식초 라인, 퓨 헤어 식초 라인, 그래가지고 두피 건강 관련된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아마존에서 지금 엄청나게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가가 일단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는 사실 오늘 매수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14,300원이길래. 오래됐어요. 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예, 조금 수익을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의 그러니까요, 약간의 눌림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매수했다라면 손절가를 짧게 놓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예. 오래 기다리신 거니까 한 1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3,000원 살짝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너지지만 않으면 왜냐면 이제 주가라는 게 매일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예. 한번
8월 초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기관들이 매 오래 전부터 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시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 13,000원, 12,800원 정도가 잘 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올라간다라면 사실은 이제 고점을 지금 딱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면 뭐 한 16,000원 사실은 저는 2만 원도 보이긴 하는데 2만 원 조금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 조금 높아 보이고 일단은 한 16,000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네. 16,000원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한 30% 정도 줄여놓고 그리고 또 2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이번 달에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좀 올라오면 그냥 확 팔아볼까 해서요. 그래서 뭐 다른 내일 종목으로.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올라오면 이익 실현을 일부 한 절반 정도 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예. 미안합니다만은 이제 LNF 제가 판 지가 한 열흘 넘었는데 증권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받으라고 하는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어떤 거요? LNF요. LNF요? 예. LNF가 뭐 있었나요? 예. 요즘 채권이 뭐시 어쩌고 하면서 나는 팔았는데도 그걸 와서 받으라고,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왔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그거 받으실 수 있으시면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오늘 주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엔 받고 나서 예. 매도 시점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팔았는데도 그렇게 온다, 예. 물량이 없는데도. 네, 뭐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거라서 증권사가 아마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조건이 성립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증권사에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16,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좀 찾아오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미포조선이요. HD 현대미포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209,500원에 50%. 네, 이 종목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어저께 저희 매니저 거기 매일경제에서 사라져서 샀더니 오늘 그렇게 빠지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진. 네, 이진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이신데 이제 제가 보유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합병을 가지고 이제 어저께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어쨌든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빠진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제 선방형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합병 비율 때문에 살짝 밀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시청자님이 HD현대 미포 주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미포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으면 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40.59주인가 이 정도를 HD현대 중공업 주식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청자님 입장에서 나는 이거를 이해가 안 된다. 합병을 안 했으면 좋겠다. 독자 노선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합병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HD현대 미포 쪽에서 아마 그 가격대에 맞춰서 사줄 건데 이 가격대가 192,695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여를 받게 된 것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비율로 보면 살짝 미포가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미포가 그동안 못 갔던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쭉 해보면 실적에 대해서 살짝 부진하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특수선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긴 하지만 혼자서 역량을 뻗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HD현대 중공업이랑 같이 만나서는 특수선에 대한 건조 능력도 펼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군함 라이선스가 없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근데 요즘에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잘 나오는 쪽을 보면 군함 관련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쪽의 기업들이 수익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HD현대 미포는 일단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8만 5천 원, 4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를 하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비중이 시청자님 조금은 많으세요. 그래서 비중을 혹시 조금은 줄일 생각도 가지고 계실까요? 50%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중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50% 비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격 라인을 19만 5천 원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그래도 절반 정도는 줄여두시고 절반 물량으로 제가 아까 잡아드린 손절선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비중 축소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종목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OT 백큐음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000원에 90%요. 90%요. 네. 아, 매수한 지 오래되셨을까요? 네. 오래되셨어요. 네. 앞으로 2만 원까지 다시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000원이면 작년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예. 네. 작년 3월달. 네.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팔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잘 몰라가지고 그냥 네. 들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반등을 주겠지 하면서 매도를 못 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좀 리스크 네.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았는데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LOT 베콤을 좀 바라보신다라면 저는 지금은 이제 LOT 베콤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거는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좀 그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진공 펌프 관련해서 이게 전공종으로 들어가는 제품인데 좀 HBM이라든지 좀 고사양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좀 시설 투자가 늘어나면서 좀 장비 수요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이 최근 들어서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LOT 베콤도 일단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완만하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다가 한번 분위기 타면 한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상승한다라는 게 당장 빠른 시간 안에 2만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워낙에 그동안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는 거라서 한 14,000원 언저리까지 어떤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실적 개선이 수반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 14,000원 언저리, 그러니까 13,500원 이상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이게 올 초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한 번에 주식을 매도할 수는 없지만 일정 가격 이상 올라왔을 때 비중 좀 일부 줄이시고 또 더 올라가면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반대로 또 한 14,000원 언저리, 한 13,500원 이상 올라왔다가 비중 일부 줄였는데 또 조정을 받으면 또 그때 재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3,500원 그 이상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신다라면
완벽하게 손실을 메우면서 매도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손실을 줄여 나가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태양광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조언을 토대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포스코 퓨처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고요. 네. 23만 1,890원이에요. 네, 매수한 지 좀 되셨을까요? 작년 봄이에요. 작년 봄이니까 1년 넘었어요. 1년 넘으셨어요. 네네. 2차 전지 관련해 주가가 다시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보유의 의견을 드리기는 했지만 무조건 좀 완전 좋은 이야기보다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하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일단 오늘 빠진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LNF 관련돼서 지금 BW 행사 가격이 5만 2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좀 급락세가 나왔어요. 6월 달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행사 가격이 확정이 됐고 시장에서는 결국 부담이 됐는데 지금 한 600만 주가 전환 가능 주식수로 변모가 되면서 오버행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커진 건 사실이다 보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역시 이런 우리가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무래도 좀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 이거에 좀 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돼서는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는 추세에서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알보말이 좀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리튬이 중국 쪽에서 이제 공급 과잉을 통해서 감산을 하게 되면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감산 효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또 ESS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좋은 이슈가 있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전지 관련된 쪽으로의 수급이 계속 유입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LNF에 대한 이 이슈를 단기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소화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다 밀렸고 일단 외국인 기관 투자의 매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지금 네네. 어쨌든 매수하신 지 좀 되셨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 기다리셨고 추세를 최근에 리튬 가격 반등하면서 살짝 탔기 때문에 기다리신 부분 뭐 더 속을 썩여도 괜찮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왕 기다리신 거 살짝 우리가 조금은 더 좀 열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3만 9천 원, 13만 9천 원에서 8천 원 사이가 이탈을 안 하면 61선에 대한 중기 이평선이 깨지진 않아서 단기적으로 탄력이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 탄력을 받았을 때 LNF에 대한 부분들이 소화가 되고 또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 중국에서 이번에 분리막도 감산을 한다고 했는데 중국 쪽에서 이렇게 감산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탄력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절가라기보다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가격은 13만 8천 원 이탈할 시고요. 지금 비중 37%는 좀 꽤 있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 매도의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다리셨던 시간인 만큼 더 이제 아예 손해를 보고 내가 다 던진다는 건 너무나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절반 또는 20% 정도라도 남기시고 좀 비중을 축소를 해 두시고요.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저는 16만 5천 원까지는 다시 주가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얼만큼 거래량을 싣고서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번에 이 가격대에서도 좋은 이슈가 들려오는데도 추가 상방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 가격대 안에서 박스권으로 횡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대에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6만 5천 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안 나오면 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게 37%가 좀 부담스러워라고 하신다면 비중을 10%라도 좀 챙겨 놓으시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위아래로 좀 가격 전략을 잡아드릴 테니까요. 좋은 이슈는 있기는 있어요. 다만 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원래 29만 8천 원짜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물타기도 조금 했고, 네. 또 유상증자도 좀 받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평단가를 좀 제가 더 낮추려면 네. 물타기를 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느 선까지 내려왔을 때 물타기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진짜 이제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올라왔을 때 하라고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16만 5천 원에 대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지 상방이 확실하게 우리가 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주들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긴 하지만 완벽하다라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추가 매수는 지금도 비중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돌파가 강하게 됐을 때를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기다리신 만큼 13만 9천 원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 아직도 종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70%고요. 매수가는 104만 8천 원 정도.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8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차인 대표님께 받겠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못 움직이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아직 그 약 관련돼서 관세가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CMO, CDMO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비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 이 생산 관련돼서 CMO, CDMO 쪽이 힘을 못 받고 있는 거는 첫 번째가 그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못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분할 재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10월 15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거래가 되고 한 달 정도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회사가 이제 분할을 하는 건데 이게 저는 분할하고 나서도 회사는 더 잘 될 거라 보고 있지만 분할 비율이라든지 또 분할이 되고 나면 주력 회사와 또 비주력 회사 간에 또 주가 편차라는 게 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신규로 주식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분할하고 나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이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비중이 70%세요. 105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받는 것보다 100만 원이 무너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95만 원을 가든 90만 원을 가든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그냥 분할을 받으세요. 분할을 받고 그 이후에 어쨌든 회사는 뭐 성장성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너무 높은 이익을 기대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회사가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20% 뭐 30% 이렇게 오르기는 쉽진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매수가 언저리 온다. 한 105만 원?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올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할하기 전에 105만 원, 106만 원 오면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자. 그리고 나서 분할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대로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는 게 맞고, 차라리 내려가면 너무 속썩이지 그냥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분할을 받으면서 11월 거의 12월이죠. 11월 말이니까 연말 그리고 내년을 좀 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게 단가가 더 높았는데 제가 네. 추매를 계속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혹시 더 많이 떨어진다면 추매를 더 해야 될지. 근데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뭐 95만 원 뭐 이 정도일 텐데 네. 거기서 추매를 한다고 해도 평균 단가가 안 낮아져요, 별로. 워낙에 지금 이제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추가 매수까지는 그냥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05만 원에서 절반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고민이 좀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